네, 안녕하세요. 모바일 포켓 매거진의 포마입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 또는 전기 자전거와 포함해서 뭐 전동 스쿠터, 전기 오토바이, 전동 휠 이런 전기로 이동하는 이동수단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내가 입문자다. 내가 이런 전기 제품을 처음 산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입문자용 추천 제품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포켓 매거진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2년 정도 전동 제품만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거의 다루지 않고요. 전동으로 이동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동안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전기 제품을 타고 이동한 거리가 이제 3만 킬로는 넘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한 100종이 좀 넘는 전동 제품들을 타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정도 타봤으니까 얼추 좀 정리해봤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거에는 다 기본 조건이 제가 타본 겁니다. 제가 안 타본 건 여기 없어요. 제가 안 타본 거는 여기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런 영상 올리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달리는 게 이겁니다. 왜 그건 없나요? 왜 이거는 추천 안 하시나요? 돈 받은 것만 추천하나요? 요거 내가 진짜 확신하는데 바로 달리거든요? 제가 안 타본 건 여기 없어요. 제가 타본 것만 있는 겁니다. 제가 타보고 테스트 해보고 최소한 몇십 킬로 이상 타본 것만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에 본인 회사의 제품, 자회사 제품을 넣고 싶으신 업체분들 있으시면 제품을 보내주세요. 제가 타봐야지 뭔가 평가를 하고 여기에 넣지, 타보지도 않은 걸 제가 넣을 수는 없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할게요. 이렇게 해서 포맷은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퍼스널 모빌리티 추천 가이드 입문편이고요. 아직 전동 제품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아직 사본 적이 없고 이제 살려고 한다, 내가 관심이 간다, 그런 분들이 봐주시면 좋은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입문편 시작하겠습니다. 조건부터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전동 제품을 처음 구입하려고 할 때 가격적으로 그냥 싼 거 위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지금 환경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사실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다 라는 거를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돼야 되고, 거기에 맞는 가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은 AS가 되는 제품을 위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갈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나인봇 ES2입니다. 영상 하단에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네, 첫 번째는 나인봇 ES2입니다. 요거 사실 입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실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아마 내가 제품 사야겠다, 전동 킥보드 사야겠다 라고 마음 먹으면 거의 최상단에 뜨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ES2 같은 경우에. ES2 장점부터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난장판인 가격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네, 서은우님께서 말씀해주신 그겁니다. 매장 가격 오른데요. 이거 매장에서 직접 들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게 왠지도 저 다 설명을 다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장점부터 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가 난장판인 가격입니다. 지금 가격이 다 달라요. 이게 왜 장점인지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소비자분들의 입장에서만 보는 겁니다. 업체는 철저히 배제하고 소비자분들의 입장에서만 보는 겁니다. 원래 가격은 57만원이에요. 원래 이 나인봇 ES2의 한국 정식 판매 가격은 56만 9천원이에요. 그러니까 57만원, 50만원 후반대 가격이죠. 그런데 지금 일부 지점에서는 40만원 초반에 팔고 있어요. 와, 거의 말도 안 되죠. 이쪽 시장의 마진율을 생각해 봤을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에요. 어떻게 그 가격에 팔지? 라는, 저는 원가를 대충은 아니까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싼 가격이거든요. 말이 안 돼요. 근데 나인봇이 뭐 가품이 있거나 하진 않아요. 짝퉁이 있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점인 거예요. 이 난장판인 가격이 어떻게 보면 장점인 거죠. 왜 단점인지도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품질. 품질. 이 제품 품질 자체가 일정 수준은 보장을 해줘요. 왜냐면 이 나인봇이라는 회사가 이 나인봇 바이 세그웨이가 진짜 세계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제품 자체를 정말 잘 만들어요. QC도 괜찮은 회사고 규모도 있고 자금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품질이 아주 떨어지지 않습니다. 적당한 품질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패킹을 뜯었을 때 그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품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입니다. 이 제품 무게가 대충 12kg 정도 나가요. 12kg 정도. 사람이 들었을 때 무겁지만 못 들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12kg 정도 되면. 보통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들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손으로 잡아서 들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남성분들도 들고서 오래 버틸 수 있는 무게는 아니에요. 12kg면. 약간은 그런 제한이 있는데, 어쨌든 충분히 들고 다닐 수 있는 무게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무난한 승차감도 괜찮아요. 이게 앞뒤에 펑크가 안 나는 통 타이어임에도 불구하고 앞뒤에 서스펜션이 다 있기 때문에 뭐 보도블럭이든 잘 깔린 도로든 자전거 도로라든지 뭐 아스팔트 할 거 없이 기본적으로 탈만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난한 승차감까지도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하고 마감이 평균 이상은 됩니다. 디자인은 사실 호불호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실제로 가까이서 봤을 때 마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아주 좋은 마감은 아니죠. 가격이 싸니까요. 근데 꽤 괜찮은 마감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조 배터리를 장착할 수가 있다. 요것도 꽤 큰 장점입니다. 다른 경우에 보통 보조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제품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고, 이것처럼 처음부터 보조 배터리 장착을 염두에 두고 나온 제품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보조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다는 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행 속도 같은 경우는 25km로 딱 설계된 제품이고요. 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했을 때 한 10km대 초중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조 배터리 끼면 20km 중반까지도 뭐 가능은 하고요. 기본적으로 10km 거의 초반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실제로 엄청 많이 타고 다니십니다. 요즘 2018년에 가장 많이 팔린 제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첫 번째 단점은 난장판인 가격입니다. 이 제품이 원래 가격이 괜찮은 편이에요. 원래 솔직히 60만원짜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진짜 어떤 사람은 40만원에 사고, 어떤 사람은 60만원에 사고, 어떤 사람은 50만원에 사고, 다음날 샀더니 또다시 50만원, 60만원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분명히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제품인데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컨트롤러가 내구성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은 아닌데 사실 그렇게 약한 편도 아니에요. 이런 구조에서 그렇게 잘 고장나는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보조 배터리를 무조건 타야 되는 구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이거 안 껴도 되는데 굳이 왜 무조건 껴야 되죠? 이거 일반적으로 10km 정도 주행거리 가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아이템이라서, 그 이상 전 오히려 보조 배터리를 무조건 껴야 된다고 하는 건 언덕이 많다든지 주행거리를 좀 길게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 필요 없어요. 보조 배터리 저도 안 껴서 사용했거든요. 있을 때. 네, 그렇게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컨트롤러는 맞긴 맞아요. 그게 어쨌든 내구성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거 팩트고요. 그리고
AS 이 난장판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진짜 AS가 잘 될 것인가. 이 정도로 가격이 차이가 나버리면 나중에 AS를 제대로 제공하기가 사실 불가능해요. 당연하게도. 이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겪는 게 뭐냐면 대부분은 이제 대기업 제품들을 많이 쓰셨잖아요.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사실상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나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도 대기업 서비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비유하면 좋으냐면 삼성 스마트폰, 똑같은 스마트폰을 누군가는 90만원에 사고 누군가는 100만원에 사고 누군가는 30만원에 사죠. 하지만 우린 똑같이 서비스를 받아요. 똑같이 서비스 센터에 가서 똑같이 에이스를 받고 똑같이 리퍼도 받고 똑같이 뭐 리콜도 하고 다 모든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죠. 하지만 이 전동시장에서는 말이죠, 그런 구조가 아직은 불가능해요. 누군가가 제품을 팔았으면 그 판 사람이 책임을 지고 AS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거를 팔면서 이익을 취한 사람이 AS도 제공해야 돼요.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AS 제공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왜냐면 이쪽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아서 결국에 AS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이윤이 창출돼야 되는데 이윤을 창출되지 않은 대리점들이 공짜로 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싸게 팔고 사업 접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싸게 후려서 가격 진짜 막 100만원짜리를 60만원 막 70만원에 막 풀고 문 닫아요. 그러면 그 AC는 아무도 못 해줘요.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나인봇은 조금은 다른 경우에요. 워낙 회사가 크기 때문에, 이 중국 본사는 워낙 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에 지원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그 지원을 아무한테 해줄 수는 없어요. 자기랑 계약된 회사, 이미 다 얘기가 된 회사. 그래서 서로 그 얘기들이 다 돼 있고 이제 제품 판매를 하면서 이윤이 나면 그걸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격이 지금 이렇게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내가 한국 기업에서 샀다고 해서 정말 그 서비스를 100% 받을 수 있을 거냐라는 거는 좀 애매해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전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단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에이스가 될 것이냐, 이건 전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이제 좀 짜잘한 것들인데, 앞쪽 서스펜션이 좀 물러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길을 달리면 앞쪽 서스펜션이 이렇게 소리가 나요. 탕탕탕탕 이런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이거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따로 고무 와샤 같은 걸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제 수정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탈 때도 그랬거든요. 전 이게 너무 심해서 이게 좀 거슬려서 고무 와샤를 따로 사서 거기다가 끼워 넣었어요. 그냥 아니야, 고무 링만 사면 돼요. 고무줄만 사도 되고요. 사실 뭐든지 뭔가 탄성이 있는, 이렇게 쪼맬 수 있는 그 틈새에 들어가서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뭔가를 끼워 넣으면 좀 승차감이 오히려 좀 나아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휴대성이 조금 애매하다, 요거는 이제 알고 사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대부분 홍보할 때 버스, 지하철 연계 완전 가능하다, 휴대성이 아주 뛰어난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지하철은 뭐 가능합니다. 지하철은 가능한데 절대로 엄청 편한 연계용 수단은 절대 아니라는 거. 무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kg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크기도 절대 작진 않습니다. 그리고 핸들 폴딩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알고 구매를 하셔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신다. 여기서 휴대성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다, 조금 애매한 편이다 라는 거 알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문자를 위한 킥보드 첫 번째 나인봇 ES2 장점, 단점 살펴봤고요. 다음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제품 샤오미 미지아2입니다. 미지아2. 이거 사실 이걸 제일 많이 아실 거예요. 전동 킥보드라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들 보셨을 거예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네, 설현성님 안녕하세요. 잘생기셨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매니저를 어떻게 줬더라?
감사합니다. 가장 유명한 제품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좀 오래됐어요. 나온 지 조금 연식이 오래됐다고 표현하면 될까 싶은데 2016년 초에 출시된 제품이에요. 2016년 1월에 출시된 제품이고 한국에 실제 배송된 게 2016년 2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꽤 오래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품을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지난 시점에 아직도 추천을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이에요. 먼저 장점. 미자투의 장점은 접근성이 높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한국 정식 판매 가격이 한 50만원 선입니다. 50만원 정도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제품 퀄리티나 이런 거 다 봤을 때 사실 저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그리고 그 다음이 합리적인 승차감이 8.5인치 튜브 타이어인데 서스펜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쭉 내가 뭐 보도블럭, 뭐 잘 닦인 도로, 뭐 자전거 도로, 아스팔트, 뭐 생활도로, 이면도로 다 탔을 때 괜찮아요. 속도감이라든지 특히 제동력이 매우 훌륭하고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이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인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관적인 작동 방식.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이 따로 없어요. 스크린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속도를 못 보고 배터리 잔량도 못 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LED 4개로 해결했습니다. LED 4개로. LED가 4개가 들어오는데 한 개만 초록색이에요. 나머지 3개는 흰색이고 그래서 이 한 개의 초록색을 이용해서 에코 모드와 터보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이 나머지 3개의 흰색과 하나의 초록색 LED를 이용해서 배터리 잔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작동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심플한데 그냥 전원 버튼을 누르면 돼요. 더블 클릭 따닥 하면은 에코 모드, 따닥 하면 터보 모드, 그리고 한 번 누르면은 플래시 라이트, 앞을 비춰주는 전조등 역할을 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능이 없어요. 스로틀, 브레이크, 끝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가격대의 제품에서 전륜 모터라서 전륜은 전자 브레이크로 제동을 하고 후륜은 디스크 브레이크로 제동을 한다는 거예요. 오, 진짜 어마어마한 사실 제동 방식이에요. 이 정도 가격에선 보통 물리 브레이크를 제공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물리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전자 브레이크만 있거나 또는 뒤에 풋 브레이크만 있거나 풋 브레이크와 전자 브레이크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제동력이 진짜 중요해요. 내가 잘 가는 것뿐만 아니라 잘 서야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가면서도 잘 서요.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디자인과 마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나인봇이 이 샤오미가 물론 얘는 샤오미 나인봇 건 아니에요. 샤오미의 이제 치사이클이라는 자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마감과 품질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핸들 봉이 좀 얇아요. 그래서 폴딩한 상태로 들었을 때 체감 무게가 들만한 편입니다. 얘도 무게는 한 13kg 정도 나가는데 들었을 때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으로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은 꽤 괜찮은 편이죠. 이게 장점입니다. 자, 단점은 뭐가 있냐? 여기 내가 하나 빼먹었어. 하나 빼먹었는데 등판력이 좀 아쉬워요. 자, 일단 첫 번째, 펑크 나면 수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펑크가 났을 때 휠 분리가 되진 않아요. 앞 타이어도 마찬가지고 뒷 타이어도 마찬가지고 휠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교체를 하려면 무조건 이 주걱이 있어야 되고요. 튜브를 뺄 수 있는 주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걱과 이 휠의 마찰력을 줄여줄 수 있는 윤활제가 필요해요. 무조건. 이게 없으면 도저히 뺄 수가 없어요. 이게 가격도 얼마 안 하고 뭐 사기 어려운 부품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일반 가정집에 튜브 분리용 이 주걱이랑 이 윤활제가 둘 다 있는 경우가 많진 않죠, 보통. 그리고 이게 둘 다 있다고 해도 절대 작업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펑크가 났을 때 이거를 수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 가능하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대리점이 있으면 거기서
구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나는 가격 차이가 뭐 이건 차라리 뭐 직구로 살래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싼 국내 업체에서 살래, 가격 차이가 한 뭐 30만원 나 20만원 나는 그거 포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그 싼 가격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럴 때는 수리 시에 조금 더 비용은 조금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어차피 펑크 수리를 무상으로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뭐 20만원을 펑크 수리로, 통타이어 수리, 통타이어 교체 가능한데 하지 마세요. 승차감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거 하면은 오히려 다른 고장이 더 납니다. 다른 고장이 더 나니까 통타이어 교체는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관련 내구성 이슈가 있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보통 펑크가 나와서 이제 수리를 하시게 되면 아예 통타이어로 교체를 한 경우가 꽤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진동이 전해지면서 배터리가 좀 불량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슈가 좀 있고, 그리고 AS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펑크를 제외한 다른 AS도 이거는 보통 주변에 처리해주는 곳이 없으면 부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이 아니면 부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AS가 쉽진 않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까운 곳에 AS 대리점이 있는 경우에 구입해야 만족도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등판력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도 정도, 6도 정도의 등판력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넓은 육교, 넓고 조금 완만한 육교 정도까지가 이 제품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그 이상은 이제 다 발로 차주면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판력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보시죠.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전동 퍼스널 모빌리티 입문자를 위한 추천 아이템 두 번째 제품이었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투인 포인트 B2 35.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제품인데 타면 탈수록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다 준비를 해봤어요. 이걸 준비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단단해요. 내구성이 좀 돋보이는 제품이고 승차감도 평균 정도 해줘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퀄리티를 가진 제품군들 중에서 나인봇을 제외하고는 사실 다른 제품들이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좀 낮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이제 제 나름 기준에는 퀄리티를 좀 맞춰주더라고요, 가격 대비. 그래서 추천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나쁜지를. 자, 첫 번째입니다. 우수한 패키징. 이 패키징이 일반 제품들은 보통은 나인봇이나 뭐 그 외에 좀 네임드가 있는 제품들을 제외하면 사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패키지가 잘 되어 있는 브랜드는 거의 없어요. 기껏해야 개양전기 정도. 그런데 이 B235가 패키지가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박스채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도 그 선물 받은 사람이 굉장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징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딱 그냥 대리점에서 가서 다 세팅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그냥 박스채로 갖다 줘도 기분 좋게 뜯어서 기분 좋게 다 박스 해체하고 제품 펴서 딱 그 해야 될 게 딱 하나예요. 이 핸들 각도 조절만 하면 되는데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제 꾹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패키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등화류라고 하면은 미등, 그리고 이제 전조등, 그리고 뭐 그 외에 추가적인 LED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요. 그 스티로폼도 안 날려요. 이 제품은 다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등화류가 앞에 미등이 기본적으로 들어오고요. 옆쪽에 핸들 쪽에, 손잡이 쪽에 미등이 또 들어와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면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잘 보입니다, 제품이. 상대방 눈뽕이 별로 없으면서도 굉장히 잘 보여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장점이 있고, 내구성이 꽤 좋을 걸로 예상이 돼요. 요거는 보통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300km 정도 테스트 했거든요. 테스트하면서 느낀 게, 일단 300km까지 유격이 아예 안 생겨요. 제가 막 탔거든요, 탈 때. 막 탔음에도 불구하고 유격이 진짜 하나도 안 생겼어요. 근데 이 제품은 다른 제품이랑 유격 그 폴딩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진짜 1초 만에 폴딩이 가능한 형식이고, 발로 딱 차면 바로 접혀요. 바로 딱 차고 바로 열려요. 기본적으로 이
이 기본적인 폴딩 구조 자체가 굉장히 편안한데도 불구하고 유격이 없고 단단하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퀄리티 자체도 굉장히 괜찮아요. 퀄리티 자체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하다. 탈부착 되는 제품이 거의 없어요. 배터리 탈부착 되는 제품이 거의 없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어떨 때 쓰냐면, 자동차에다가 트렁크에다 넣고, 예를 들어서 앞쪽에서 충전을 한다. 그럴 때 제품은 트렁크에 넣어놓고 배터리만 빼서 뭐 충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으로 들고 들어갈 때 그 현관에다가 제품을 세워놓고 배터리만 빼서 집에 들어가서 충전을 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그런 게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B235 장점이었고요. 단점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펙 대비 무게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디자인은 사실 굉장히 가볍겠다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무게가 좀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측정했을 때 한 14kg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스펙은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앞바퀴에 저항이 좀 있어서 한 손으로 끌고 갈 때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이게 예전 경량형 제품들은 다 가지고 있던 특징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단점이 있고, 헤드라이트가 기본으로 달려 있는데 좀 많이 어두운 곳에서는 추가 헤드라이트가 필요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밝은 편은 아니에요, 헤드라이트가. 그래서 요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전 이 제품을 조금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 제품이 너무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가격 때문인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조금 비싸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싼 제품들에 밀려서 아예 검색 자체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이 제품이 좀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감이나 디자인이나 폴딩 방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내구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눈여겨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온라인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게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좀 그러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격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저희 가격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저는 진짜 메리트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 주세요. 다음 제품입니다. 계양전기 스쿠티 프로. 무서워. 아니, 네, 스쿠티 프로입니다. 라이브 듀얼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라이브 듀얼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네 번째로 소개드릴 제품은 계양전기 스쿠티 프로입니다. 이건 뭐 사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저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럼에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길게 말고 좀 짧게 가겠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자, 장점부터 갈게요. 매우 우수한 패키징. 진짜 매우 우수합니다. 다른 제품들하고 비빌 수도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고, 배송 중 파손되는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패키징이 잘 되는 제품이에요. 딱 깠을 때, 일반 그냥 집에서 깠을 때도 그 스티로폼 이런 거 하나도 안 날리고 아주 정갈하게 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패키징이 종이기 때문에 그냥 재활용으로 다 버릴 수 있어요. 스티로폼은 재활용 못 버립니다. 진짜 아주 화가 나는데, 얘는 다 종이라서 다 재활용으로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작가가 갖고 있는 게 좋죠. 작가가 갖고 있는 게 좋죠. 왜냐면 AS 할 때 필요하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단단한 차체입니다. 전원 키보드 말씀드릴 때 제가 항상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절대로 기계를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계를 너무 신뢰해서 막 와 신난다 와 탈만한 제품은 절대 아니에요. 전원 키보드가. 이게 차랑 달라요. 차도 보통 초속도가 한 200km 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200km로 달리진 않아요, 보통. 네, 구독 감사합니다. 네, 200km로 달리진 않아요. 와, 차 이렇게 단다고 200km 간다고 200km 쫙 밟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밟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반 차들은 200km를 달리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달려보시면 분명히 아시겠지만 150km 넘어가도 와 느껴져요.
킥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속도가 있다고 해서 끝까지 계속 당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속도를 더 내라는 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다 25km 제한이 걸려 있지만 그 이상의 속도에서도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그 속도로 달리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쓰라는 거예요. 똑같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내 마음대로 타도 부러질 만한 건덕지는 사실 거의 없어요. 제품 자체가 25km에 제한이 걸려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웬만한 곳을 갈 때는 그냥 나 마음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퀄리티 진짜 압도적입니다. 진짜 압도적이에요. 퀄리티가 저는 아직도 이 스쿠티 프로와 퀄리티 면에서 비빌만한 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그렇냐면 일단 첫 번째 도장입니다. 도장. 그냥 잡았을 때 이 제품을 잡았을 때 촉감 자체가 달라요. 다른 제품들은 다 그냥 쇠에다가 아노다이징 정도 한 수준, 겉에다가 코팅 한번 한 수준이라고 하면 얘는 아예 도장이 되어 있어요. 차량 도장처럼 쫙 색깔이 도장으로 쫙 매겨져 있고 약간 펄 느낌이 나고 약간 반짝반짝하면서 손으로 딱 잡았을 때 쇠를 잡는 느낌이 아니라 이 도장을 잡는 느낌이 들어요. 차처럼. 자, 아예 다른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10인치이기 때문에 승차감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후륜에는 서스펜션이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탈만한 승차감을 보여주고요. 이 정도 속도라면 사실 네, 계속 이어서 할게요. 폴딩 방식도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폴딩할 때 앞쪽에 있는 걸쇠만 딱 당겨주시면 바로 폴딩이 돼요. 다시 다시 펼 때도 편하고요. 그래서 폴딩 방식도 간단하고 빠른 편이고 등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제품이 싱글치고는 등판력이 아주 좋은 편이에요. 보통 한 14도 정도 되는 언덕도 70km 넘는 저를 태우고, 제가 75km인데 저를 태우고도 14도의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진짜 꽤 강력한 등판력을 가진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고 듀얼은 없어요. 네, 훌륭한 미등과 후미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과 뒤에 미등과 브레이크 등, 그리고 전면에 헤드라이트와 미등이 둘 다 있는데 상당히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디자인도 예쁘고 외부에서 봤을 때 잘 보입니다. 사방 어디서 봐도 빛이 보여요. 발판 옆으로 이렇게 돌려쳐져 있어서 빛이 사방 어디서 봐도 빛이 보입니다. 상당히 큰 장점이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장점이에요. 단점은 뭐냐면 아까 폴딩 했을 때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폴딩 하는 건 편한데 내가 만약 키가 작다, 저처럼 좀 키가 작은 편이시다고 하면 핸들을 이제 한 단계 낮춰서 보통 타시게 돼요. 그럴 14도면 엄청난 경사입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만날 일 없습니다. 14도면 이 얇고 가파른 육교 정도, 그런 진짜 가파른 육교가 돼야 14도. 가격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22만원부터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139만원 옵션입니다. 122만원이 배터리가 13A짜리, 그리고 139만원이 21A짜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이 조금 비싼 제품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게 이거네요. 메이드 인 코리아의 가격이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이기 때문에 좀 높은 편이에요. 가격이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브레이크가 하나다. 너무 아쉬워요. 브레이크 하나다. 네, 비 와요. 우리 구독자님 여기 계셨네요. 네, 비 와요. 비 많이 옵니다. 가격 자체가 좀 높고 브레이크가 하나라서 내리막에서 내려갈 때 브레이크가 하나인 게 너무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진짜 제일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아쉽고, 헤드라이트가 기본적으로 달려있지만 아주 어두운 곳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근데 이 개양 전동 공구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개양 전기는 가격이 요정도로, 가격이래. 단점이 요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가 예상하셨겠지만 머케인 와이드휠입니다. 모두가 예상하셨을 거예요. 와이드휠까지 하고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와이드 휠. 마우스 어디였지? 자, 우선 장점입니다. 와이드 휠 장점 첫 번째, 모델이 예쁘다. 장난이고요. 가격이 싸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아시겠지만 전동 제품군들 중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지금 여기에 섞여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도 섞여 있고요. 전동 킥보드 섞여 있고 오토바이 다 섞여 있어요. 검은색이 이게 선글라스 검은색인데 마우스가 커서 검은색이 잘 안 보여. 맞아요. 다섯 번째 제품이에요. 가격이 싸다. 첫 번째. 제일 큰 장점이죠. 가격이 싸다. 제일 큰 장점. 두 번째가 싱글과 듀얼 옵션 선택이 가능하다. 이거 진짜 큰 장점입니다. 옵션 선택이 다양하게 가능하고 그 옵션 간 차이가 많이 안 난다. 가격 차이가 굉장한 장점이고요. 다음이 좀 특이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특이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킥보드랑은 좀 다르게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쁜 디자인 보이시죠? 우리가 타던 일반적인 제품하고는 분명히 다른, 아예 좀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싱글 듀얼 차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옵션 차이인데 모터가 한 개냐 두 개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파워가 2배로 상승한다고 보시면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이걸 말로 설명드리기 좀 애매해서 그냥 듀얼이면 등판력이 세고요, 가속력이 세고요. 그리고 싱글이면 좀 더 부드럽게 나가는 대신에 등판력과 가속력이 좀 떨어지죠. 네, 그리고 폴딩 방식. 네, 폴딩 방식이 사람이 돌리는 방식이에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이제 유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손으로 꽉 조이면 진짜 유격이 진짜 거의 아예 없는 수준까지 조여져요. 그래서 탈 때 좀 안정감이 높은 편이다.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펑크가 없는 통타이어다. 펑크 걱정 많이 하시는데 펑크가 안 난다. 펑크가 안 난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그 펑크가 안 난다는 걸 고려했을 때 승차감이 탈만한 편이에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보통 머케인을 처음 타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처음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보시는 분들, 아니면 일반 다른 8인치를 타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승차감이 좀 떨어져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도 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통타이어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이 통타이어의 장단점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한 승차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매장이 전국에 워낙 많기 때문에 가격 구입을 할 때 실제 매장에 가서 좀 보고 타보고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보통 찾아보시면 웬만한 데는 다 있을 거예요. 진짜 대리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실제로 사실 투박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뭐 거의 안 계세요. 보통은 다 만족하시니까. 자, 단점입니다. 이 통타이어의 단점인데, 보통 이렇게 완만하게 일반 튜브 타이어랑 똑같은 모양으로 생긴 통타이어들도 일반 타이어에 비하면 접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코너링을 할 때 약간 느낌이 튜브 타이어보다는 좀 불안해요. 얘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이렇게 넓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없는데, 그 대신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이게 넓어가지고 코너링 할 때 약간 휠 끝으로 코너링이 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단점입니다. 이런 느낌이 체감된다는 거 단점이에요. 그리고 통타이어 특성상 연석이나 높은 방지턱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기계를 신뢰하지 마세요. 이 전동 킥보드는 아직 신뢰할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와이드를 탈 때는 연석이 있다, 뭔가 땅이 꺼져 있다, 아니면 땅이 좀 솟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진짜 사실상 거의 정지한다는 느낌으로 속도를 줄인 다음에 지나가요. 그래야 안심이 돼. 그렇지 않으면 얘는 부러질 수도 있어요. 통타이어고 이 구조상 충격을 막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스노우보드 탈 때 엣지로 코너로 오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스노우보드 타본 적 없지만. 서스는 지금 보이시는 건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스프링입니다.
코일 스프링 서스펜션이에요. 코일 스프링 서스펜션이라서 탔을 때 느낌은 괜찮습니다. 서스펜션 이 스트로크도 괜찮고요. 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이 깊이도 나쁘지 않고 그 느낌도 나쁘지 않고 탔을 때 진동도 좀 잡아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타이어 특성상 연석이나 높은 방지턱은 무조건 조심해라. 무조건 조심해라. 요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도블럭에서의 떨림. 노면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노면이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생겼어요. 특히 보도블럭은 그런 데를 갈 때 잔진동은 많이 못 잡아준다. 이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 중국산 배터리 중에서도 꽤 싼 배터리가 쓰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점이고요. 그리고 구매할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 대리점이 정말 많아요. 대리점이 진짜 전국에 많은데 꼭 구매하실 때 그냥 사지 마시고요. 여기 AS도 가능하죠. AS도 바로 해주실 수 있죠. 물론 이 전동시장에 바로는 없어요. 바로 해줄 수 있는 매장은 거의 없는데 어쨌든 매장 안에서 수리가 가능하냐 안 하냐 정도는 확인을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지금 나인봇 킥보드 2년 넘게 탔는데 스프링 서스펜션이 뒤에서 잡아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서스펜션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서스펜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모델